전체적으로 가면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한번 지방행정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.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하시가 지방행정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. 그렇게 보시 바랍니다. 그러면은 우선 목차를 나가는데 요 목차대로 볼 거예요. 본질, 구조와 구역, 주민, 기능과 사무, 하는 일, 어떤 기관이 있느냐, 또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, 재정, 이거 말 그대로 재명정이 되겠어요. 그리고 또 자치 역량 강화가 총 대부분이 이렇게 8절 나오는데 제가 지방정 책은 버릇이 있어가지고 좀 책을 좀 모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방정 책은 다 샀어. 다 사가지고 봤는데 목차가 다 달라. 다 다르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. 머리트라. 그래서 책 열대권을 집에다가 다 펼쳐놓고 목차만 펼쳐놓고 거기서 공통된 거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구상해가지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목차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요 목차들을 이제 할 건데 나름 이제 뭐 물론 가장 좀 덜 헷갈린다 싶어요. 안 그러면 이게 지방정이 너무 막 목차가 뒤죽박죽이에요. 아마 제 수업도 없고 딴 쌤 수업도 없고 온 학생들도 보면 이 선생님 이렇게 목차로 얘기하는데 왜 이 선생님 이렇게 할까? 다 달라요. 행정이.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는 있겠더라고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볼 텐데 그다음 우선 보시면은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는 그림이 됩니다. 지방자치의 개념이 뭐냐 해가지고 또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의 문제. 왜냐하면 지방정이라는 건 결국 중앙정부라는 것이 존재하자는 거죠. 이 지방행정을 공부하실 때 또는 지방자치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된다? 중앙정부를 염두에 둬야 돼요. 중앙정부. 그런데 행정할 때는 뭘 염두에 둬요? 주로 뭐 시민, 국민이 많았잖아요. 그죠? 참여니 뭐니,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. 시장과 시민사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시장, 정부, 시민사회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행정이 많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지방행정은 그것도 들어가지만 하나가 더 포함돼. 뭐가 들어갈까? 중앙정부라는 주체가 새롭게 들어와버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, 어떤 관계 설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지방행정의 성격이 또 달라져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론이라는 건데 뭐 라이트 모형, 무라마츠의 모형, 대리인 동반자 모형 해가지고 이런 모형들이 나와요.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심지어 이 라이트 모형 같은 경우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모형은 작년에 입법고시에 나왔었죠. 입법고시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불이 타다 그러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건 좀 솔직히 좀 심하긴 했어요. 행정학의 지방정 문제가. 하지만은 지방정에서는 라이트 모형은 아주 고전적 모형이에요. 그래서 그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할 거고. 자, 그 다음에 뭐 자치권이니 해가지고 배우는데 뭐 자치법, 조직, 자치재정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. 그다음에 또 지자체 주민 해가지고 주민이 나오는데 주민 참여 문제가 또 큰 건데 우리 행정학시에 배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 가버넌스 시대와 함께 주민 참여, 시민 참여 강조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. 그다음에 또 뭐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항상 국가를 봐라 그랬죠. 우리가 행정학 배울 때는 뭐만 보면 된다. 시장이냐, 시민사회냐, 또는 정부냐 이 3축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 봐야 되는데 지방지의 경우 여기 뭐가 하나 더 추가됐다?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라는 하나의 관계 설정이 또 하나 된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. 좀 더 변수가 많아지니까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것도 하나 나와요. 이게 뭐냐면 다 배울 것 같아. 또 설명할게요, 뒤에서. 이게 일선행정기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우리 당장에 관악구 가면은 관악구청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. 관악경찰서도 있고 관악소방서도 있고 막 그렇잖아. 그런 경우 주로 관악경찰서가 대표적인 특별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. 중앙정부죠. 관악경찰서는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에요. 뭐 또 관악소방서가 있는데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해요.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소방사무 자체는 자치사무예요.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돼요. 불 끄는 거니까, 그지? 그렇지만은 그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종래에는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?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. 그 국가직 공무원이 뭘 하는 거야? 자치사무를 수행을 해요. 이렇게 조금 그렇게 돼 있어요. 원래는 국가직 공무원은 무조건 국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하지만은 지금 이게 좀 이원화돼 버렸죠. 그래가지고 좀 말이 좀 많아요. 뭐 언젠가 좀 바뀔 거예요. 그다음에 또 재정 문제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
여기 자치 역량 여기에는 뭐가 주로 많이 나오냐면은 세금 문제하고 왜냐하면 국세 말고도 지방세도 있잖아요, 그죠? 지방자치체가 지방세 어떻게 거두냐는 지방세 종류는 뭐냐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 또 지방 공기업도 배울 거예요. 그다음에 또 지방 정부가 상대적으로 이게 돈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 항상 이게 돈 부족에 시달려요.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이 논의되는 게 뭐냐면 파산 논쟁. 지방 정부를 파산시켜야 될 거냐 말 거냐. 그런데 여러분 대마불사란 말도 아시겠지만 지방 정부를 파산시키면 가장 큰 희생자는 누가 돼요? 지역 주민들이잖아요, 그지? 그러다 보니 이거 파산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벌어지고 실제로도 이 시험에 나왔어요. 그 제가 행시뿐만 아니라 입법고시 기출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깊어지더라고. 입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죠? 그래서 그런데 입시 문제까지는 푸셔야 되겠어요. 왜냐하면 행정학도 그렇지만 지방정도 입시 행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. 입시가 좀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 행시가 입시 문제를 조금씩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출제되고 그러더라고요. 뭐 기출 문제 쭉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지금은 원고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잡혔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튜닝을 하고 이런 것 과정이 거쳐서 그렇지 실제 원고는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. 그래서 끝까지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계속 살짝 언급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파산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행정의 경영화 논의해가지고 이게 바로 자치 역량의 강화하는 파트. 여기 마지막에 주로 요거는 모든 지방행정 교과서의 마지막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이라든가 행정학시에 배우셨죠 민간위탁. 그것도 기출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민자유치제도. BTL, BTO 그런 거 배웠었죠. 이 대부분이 이게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민자유치제도 이런 논의들도 우리가 아마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내용,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우리 행정학에서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새행정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. 행정학 교수님 50분이 쓰신 건데 물론 주로 이제 저희 대학원 출신 선생님들이 쓰신 건데 우리 학원생도 다 뭐 저희 서울대 행대 출신들이니까 다 손후배 관계입니다. 제가 제일 솔직히 제일 선배긴 한데 예 인사는 안 하더라고. 선배인데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책에 보면 요 그림이 있어요. 그게 그 책이 가장 조금 체계적이라서 제가 거기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. 자 하나씩 볼게요.